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을 제외한 20여 개국의 정당 및 유력 정치인을 포섭하고 해당 국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최소 3억 달러, 한 4,180억 원을 비밀리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시간으로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전 세계 24개 나라의 정치 환경을 자국의 우호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당국 정당과 관리 또 정치인들에게 그동안 3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이를 상대국에 대한 주권 공격으로 규정을 하고 관련 정보를 해당국과 공유한 뒤에 해결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최소 수억 달러를 추가 송금할 계획도 파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런 공작을 통해서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주권 공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국영기업이나 연방보안국, 그러니까 FSB라고 그러죠. 이 FSB 같은 정보기관 또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을 동원해가지고 현금이나 암호화폐 또 호화, 명품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우회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 허위 계약서 그리고 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방식을 써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는 도대체 어떤 나라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을까요? 미국 정부는 일단 러시아가 자금을 지원한 개별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AP통신은 국무부 내부 문건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중앙아메리카와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국영기업 등을 이용해서 자금을 보냈고 유럽 지역에는 띵크탱크 등을 통해서 자금을 우회 지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유럽 지역에서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거점으로 삼아서 유럽 각국의 극우 후보들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러시아의 돈이 유럽의 정당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이탈리아가 벌집을 들쑤신 듯 떠들썩합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 다음 날인 14일 이탈리아 일간지인 라 레퍼블리카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조기 총선을 불과 10일을 앞둔 이탈리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탈리아 우파 연합의 집권이 확실시되지만 우파 연합 중에서 살비니 상원의원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등 대표적인 친러시아 인사들이 이번 러시아 정치자금과 연루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살비니 의원은 2014년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붉은 광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찬양하는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등 이탈리아 정계에서 대표적인 친푸틴 인사로 꼽힙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역시 푸틴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이탈리아 정계가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두 정치인이 그동안에 러시아하고의 밀착 관계를 의심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찬양해왔던 살비니 상원의원 그리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후원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총선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다 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 레푸블리카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러시아에서 자금을 받은 국가와 정치인의 리스트에 이탈리아도 포함됐는지 확인 작업이 들어갔지만 미국 정부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라 레푸블리카는 이 미국 정부가 내정 간섭 혐의를 피하고자 이 폭발성이 강한 정보를 미국인 소식통이라든지 미국 언론에 흘리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16년 12월에도 프랑스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가 러시아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정보의 출처는 미국 정부였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의 발목이 잡힌 르펜 대표는 2017년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관심이 살비니 상원의원으로 옮겨졌다라고 이탈리아 일간지인 라스탐파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비니 상원의원은 나는 러시아에서 루블, 그러니까 러시아 화폐를 말하는 거죠. 루블이나 유로 어떤 것이든 받은 적이 결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한 정당인 동맹은 러시아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정당이나 살비니 대표를 언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이 에콰도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014년부터 2017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그에게 자금을 송금받아서 이를 에콰도르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알바니아 총선에서도 러시아는 중도 우파 민주당을 후원하기 위해서 50만 달 한 7억 원 정도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게 뭐냐면 미국 당국자가 아시아의 한 국가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해당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접근해서 수백만 달러 한 수억 원을 현금으로 수원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는 그 대목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금권 공작을 펼친 나라 중에 한국이 포함됐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드러난 바로는 상당히 의심가는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완전한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국가들이 손가락으로 쉽게 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아시아 국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게 세부 사실을 통보했고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공작을 전면에서 추진한 인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꼽았습니다. 또 이 알렉산드르 바바코프도 주요 인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프리고진은 정부 행사에 음식을 공급해서 푸틴이 요리사라는 별명을 불렸던 인물인데요. 현재 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각국 분쟁에 개입해가지고 민간인 살해, 고문 등을 사용해서 악명 높은 이 와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약 1000명의 병력을 보내는 등 푸틴의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두마, 그러니까 연방 하원 의원인 바바코프는 미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에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 러시아의 금권 공작에 대해서 세부 사항까지 공개를 한 이유는 최근 러시아의 선전전과 여론 조작 등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여기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동원하고 각국 여론을 조작하며 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최근 러시아의 공작 행태를 담은 외교 전문을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앞으로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금권 공작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에게 자금을 뿌려서 확보한 친러 띵크탱크 등을 활용해서 이 러시아의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 정치 현장 및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자국의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러시아 자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학자라든지 단체 등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씌워서 비난을 하고 러시아와 푸틴에게 유리한 이미지를 전파시키는 공작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 당국자도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몇 달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정치자금을 포함해서 은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12월 중러 등을 제외한 110개국이 모이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금권 공작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외교관들이 러시아의 정치자금 살포에 대한 정보들을
해당 국가들에게 브리핑하기 시작했고 현재 드러난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하고 공동 대응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미 국무부의 발표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러시아 자금 유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역시 러시아의 정치 공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했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는 한국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정치자금이라든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과도하게 친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또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하려던 시도를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리돼야 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